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오리 한국어 중급 존댓말 버전 팟캐스트의 나무오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에요. 3월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국에서 3월은 꽃도 피고 새 학기도 시작하는 달이라서 새 출발한다는 분위기와 느낌이 강해요. 새 학기는 설레지만 좀 긴장도 되죠.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새 학기 준비물을 사야 해서 여러 곳에서 새 학기 이벤트나 세일도 많이 해요. 새 학기를 시작할 때 필요한 물건에는 뭐가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일단 초등학교 준비물부터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처음 갈 때는 먼저 가방이랑 실내화 주머니가 필요해요. 실내화 주머니는 실내화를 넣어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신발을 안 신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내화로 갈아 신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기구를 넣을 수 있는 필통도 필요하죠. 필통 안에 연필도 넣고 지우개도 넣고 자도 넣을 수 있죠. 그리고 공책도 여러 개 필요해요. 초등학생 때는 알림장도 꼭 필요합니다. 알림장은 매일 숙제나 내일 필요한 준비물을 적는 공책이에요. 매일 학교가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시면 아이들이 알림장에 받아 적어요. 그리고 독서록이랑 일기장도 필요해요. 독서록은 독후감,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쓰는 공책이고, 일기장은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쓰는 공책이죠. 독서록이랑 일기장은 보통 숙제로 매주 해야 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것 말고도 풀, 가위, 색연필, 크레파스, 스케치북 같은 것도 필요하죠. 중고등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교복을 맞춰야 해요. 보통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 전에 한 번,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한 번, 총 2번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필통에 샤프나 볼펜, 형광펜, 수정 테이프나 수정펜도 넣어 다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때부터 점점 더 다양한 문구류를 사기 시작하죠. 포스트잇도 학생 때 자주 사용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을 볼 때 필요해요. 컴퓨터용 사인펜은 줄여서 컴사라고도 하는데 시험 때 OMR 카드에 마킹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학생도 점점 많아져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실내화나 슬리퍼를 허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을 위해 자물쇠도 필요해요. 새 학기는 새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서 설레기도 하지만 좀 긴장되거나 무섭기도 하죠. 친했던 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고
새 친구도 사귀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보통 수업마다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보통 한 학년에 몇 개의 반이 있고 새 학년 첫날에 반이 정해지면 1년 동안 쭉 같은 친구들과 같은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학생마다 다른 수업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반이면 모두 같은 시간표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초중 고등학교 때는 동아리나 클럽 활동이 미국만큼 활발하지 않아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서 사귀는 친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래도 1년 내내 같은 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조금 다릅니다. 대학교는 수업마다 같이 듣는 학생이 바뀌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으로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물론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대학교 1학년들을 새내기라고도 하는데 새내기 때 이런저런 활동이나 행사가 많은데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는 학교같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 딱히 없어요. 물론 직장에서 동료들을 사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동료와 친구로 관계가 발전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엄청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친구를 사귀려면 학생 때랑은 조금 다른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성인이 된 후에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는 방법이 아마 가장 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취미활동 수업을 듣는 것도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을 찾는 방법 중 하나죠. 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친구도 사귈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이상하거나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친구를 사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새학기 증후군이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증상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새로운 학교나 학년을 시작할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처음으로 적응한 곳을 떠나 다시 새로운 곳에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라 생각됩니다. 친했던 친구와 헤어지는 것도 새로운 환경도
유치원 때와는 달리 더 규칙적이고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모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런 새학기 증후군의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새학기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 아이가 짜증이나 화를 평소보다 자주 내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거나 학교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피하는 것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증상에는 등교 전에 두통이나 복통이 있다고 한다던가 하교 후 평소보다 피곤해 한다던가 식사량이 눈에 띄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거나 자다가 깨는 것 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는 것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와 공감해 주면서 대화를 해서 안정감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응원과 격려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새학기에 필요한 준비물과 친구를 사귀는 것, 그리고 새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새학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새학기는 어떤가요? 새학기 때 꼭 필요한 준비물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학생 때 새학기가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긴장돼서 싫어하셨나요? 어릴 때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나요? 성인이 된 후에는 어떤가요? 여러분만의 친구 사귀는 방법이 있으세요? 새학기 증후군과 비슷한 단어가 여러분의 언어로도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새학기 증후군을 겪어본 적 있나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혹시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아이가 새학기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오늘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오리 한국어 중급 존댓말 버전 팟캐스트의 나무오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